네, 2021년 3월 17일 이정훈입니다. 하도 많은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거를 정리를 해야 될까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입니다. 참 난세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하겠습니다. 한명숙 씨 사건을 좀 다루겠습니다. 또 이 정부가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제목은 박근혜는 노, 한명숙은 예스. 부제는 죽은 노무현이 산 문재인을 조종하나? 네, 이 말은 하기 힘들어서 점점점 찍었습니다. 3월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동을 거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모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국어사전은 나쁜 꾀를 써서 남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2020년 5월 한명숙 씨 사건을 다시 수사했던 수사팀이 2011년에 한명숙 씨 재판에서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망호 씨가 한명숙 씨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하게 했다는 주장이 있어서 문정권 사건은 이를 모해 위증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만호 씨가 한명숙 씨한테 돈을 줬다라고 말했다라는 거를 감옥에서 들었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들었다는 사람은 재소자죠. 근데 그 재소자들이 실제로 들은 게 아니라 한명숙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사주를 해서 이렇게 들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해를 했다는 거죠. 모해를 해서 위증이 나오게 했다. 그래서 문정권 사람들은 모해 위증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항상 이 용어를 먼저 점령하면은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기 좋은데 모해가 있었는지 위증이 있었는지 지금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어요. 검찰은 없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운동권의 수법이죠. 이 한명숙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 6,000페이지를 다 읽어보겠다고 박범계 장관이 했는데 되게 빨리 읽네요. 하루 만에 다 읽었는지 읽었기에 그랬겠죠. 대검 부장위에서 한명숙 사건의 모해 위증 혐의와 기소 여부 등을 재심의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명숙 사건 굉장히 복잡하고 좀 지겨울 겁니다. 저도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한명숙 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44년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로 이제 월남을 가족과 함께 했겠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이제 37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지냈는데 그때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대단한 영광을 누렸죠. 그러나 대한민국 총리 중에서 실형을 받은 최초의 총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문제입니다. 근데 핵심 문제는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분은 영등포 초등학교 정신여중고 이화여대 불문과 나왔고 한신대 신학석사 이화여대 여성학 석사를 했습니다. 이대 불문과 다닐 때 서울상대 경제과를 나온 박성준 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죠. 67년에. 그리고 6개월 뒤 남편 박성준 씨가 통역당 사건으로 체포됩니다. 박성준 씨는 한명숙 씨 등을 포섭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죠. 반공법 위반 등등으로.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69년도에는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됩니다.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일이죠. 그 때문에 이제 신혼에 바로 혼자가 된 한명숙 씨는 남편이 석방되는 81년까지 13년 동안 옥바라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기독교계에서 민주화 운동을 시작합니다. 신학 석사를 취득한 직후인 79년도에 한명숙 씨는 이념서덕을 학습한 혐의로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돼 본인도 2년 6개월간 교도소에 갑니다. 그리고 81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이 됩니다. 근데 광복절 다음에 한 4개월 후에 크리스마스 특사로 남편도 석방이 돼서 13년 만에 남편을 만납니다. 이건 전두환 정권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살게 됐는데 그 후에 이제 이 한명숙 씨는 성신여대에서 여성학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뭐 여성민우회 회장, 여성단체
연합회의 가족법 개정 특위위원장, 여성단체연합회 부회장, 공동대표 등을 하면서 여성계의 이제 거목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가신 거죠.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DJ 정권 때인데 새천년 민주당 만들 때 들어가서 여성분과위원장 합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바로 사임합니다. 그리고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 때 비례대표로 김대중 정권 때입니다. 정계에 입문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죠. 그리고 그때 여성계의 큰 바람이 여성부를, 지금 여성가족부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그게 드디어 DJ 때 만듭니다. 그래서 최초의 대한민국 여성부 장관이 됩니다. 여성가족부가 뭐 윤미향 사건이라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박원순 씨 그 성추행 사건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는 입도 뻥긋 못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의 뿌리가 DJ 정권일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만든 여성부가 저 모양입니다. 그리고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이어지죠. DJ에서. 그때 바로 노무현 정부에서 첫 번째 환경부 장관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치르죠. 2004년도에 17대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가지고 홍사덕 씨한테 이깁니다. 상당히 화제였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이게 지금 대한민국 역사를 마구 왜곡하게 만든 법인데, 이 법을 만듭니다. 이 법을 만들 때 당론은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이걸 무조건 찬성하자 그랬는데, 당에 충실한 한명숙 의원은 기권을 합니다. 한나라당과 협상을 해서 당초 내용이 후퇴했다는 이유입니다.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죠. 남편 때문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짐작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홈페이지에다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독재자의 딸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네, 박근혜 대표의 아버지인 박정희 정부 때 남편과 자신이 당한 게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안법 철폐에도 상당히 앞장섰습니다. 남편이 보안법 때문에 오랜 투옥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참여정부에서는 세 번째 총리이지만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됩니다. DJ 때 장상 2대 총장이 총리로 거명됐다가 사퇴를 했었죠. 아주 시끄러워갖고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해서 못됐습니다. 그때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한명숙 총리 지명자는 그의 남편은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공산주의 조직의 핵심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무난히 임명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그런 그는 총리 시절인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포영정책이 핵실험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자인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영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수정이 불가피하다,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합리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의 개인사가 좀 남편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또 한쪽은 또 많이 치우치고. 그리고 2007년에는 17대 대선에 대통합 민주신당의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해찬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본인은 포기를 했죠. 그리고 2008년도 18대 총선에서 경기 일산 동구에 출마를 합니다. 그때 그의 상대가 이명박 인수위원회에서 행정실장 지낸 백성훈 씨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노무현 대 이명박의 대결로 주목을 받았는데 근소하게 한명숙이 졌습니다. 근데 투표 3일 전인가 한명숙 씨 운동원이 저녁 식사값을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한명숙은 졌습니다. 노무현이 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듬해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하죠.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때 뭐 그걸 저도 기억납니다. 막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막 달려와가지고 뭐 항의하는, 뭐 왜 동아조선에 항의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덕분에 이제 국민장이 됐죠. 국민장을 열렸을 때 공동장의위원장으로 연길식장에서 조사를 읽는 역할을 한명숙 씨가 했습니다. 총리를 지낸 인연 때문일까요? 그리고 바로 그해 9월 달에 노무현 재단이 만들어지죠. 재단법인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그 초대 이사장을 한명숙 씨가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12월
한명숙 씨가 2007년 총리였었죠. 그때 감옥에 있었던 곽영옥 대한통운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으로 5만 달러를 받았다라는 혐의가 나와가지고 뇌물죄로 기소가 됩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 때. 그러나 이 건은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이러한 와중인, 이 재판 와중인, 수사와 재판 와중인 2010년 6월 한명숙 씨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가 오세훈 후보한테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합니다. 굉장히 치열했어요. 오세훈 씨가 이겼는데 오세훈 씨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학교 급식 문제로 사퇴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행운을 누가 누립니까? 내리 3년임 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비서 성추행 문제로 변사하면서 다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선거에 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역시 총리를 할 때인 2007년 3월부터 8월 사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는 걸고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받았다. 이런 혐의가 나와서 일단 기소가 됩니다. 이게 또 시끄러워집니다. 아까 그 곽영옥 대한통운사장한테 인사청탁으로 받은 5만 달러 건과 더불어 같이 막 수사 재판이 되는 거죠.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내라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2015년 이 2심의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감옥에 가는 사람이 됐죠. 이때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대표가 준 자금, 수표를 줬죠. 그 수표를 쓴 사람이 누구냐? 한 총리의 한명숙 씨 동생이었다라는 게 밝혀져서 받은 게 맞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2년 몇 개월이니까 2017년에 만기 출소했어요. 만기 출소했어요. 2017년이면은 박근혜 정부가 무너질 때네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징역형을 한 사람들은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사람인데 그래도 이런 제한은 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그 후 출범한 문재인 정권에서 나왔죠. 나왔는데 문 대통령이 아직도 그거를 사면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했어요. 문 대통령이. 그때 한명숙 총리를 특별 사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정치인 사면은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바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총리나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선고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냐? 한명숙 총리는 이제 만기 출소했지만은 자기 복권을 기본권을 갖기 위한 사면을 해주려면은 이명박 박근혜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형평성 때문에 못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참 맞네요. 근데 어떨 때는 자꾸 통치 대권을 이야기하니까 참 웃겨요. 자, 한명숙 총리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결혼 직후 6개월 만에 남편이 체포가 되죠. 그리고 13년간 옥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고 여성 운동을 하면서 자신도 또 2년간 투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J 정부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부 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씨가 자살했을 때 장례식에서 조사를 읽었고요. 그리고 초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총리 중에서는 최초로 실형을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때문에 한명숙도 사면하지 못하겠다는 뜻인데, 근데 이걸 뒤집는 신의 한 수가 있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모해 위증 사건으로 한명숙 씨한테 유죄를 준 수사팀을 거꾸로 기소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네. 지금 사면으로 한명숙을 풀어주면 박근혜, 이명박은 어떻게 할래? 이런 주장이 나와서 못하니까 모해 위증 사건을 다시 조사해라, 다시 조사해라 이렇게 박범계 씨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은 사실을 다투는 게 아니라 정치투쟁, 무슨 사화 같은 거라는 겁니다. 자, 한명숙 씨를 왜 이렇게 구하려고 애를 쓰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남편 박성준 씨가 이 정부를 움직이는 실세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박성준 씨는 경남 통영 사람이고요. 40년생입니다. 서울상대 경제과를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역당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전두환 정권 때 사면돼서 14년 만에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유니언 신학교와 일본 리쿄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그 후 한신대학교 겸임교수,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겸임교수, 아름다운 가게,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거의 공동대표, 비평역 평화물걸 공동대표 등을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성준 씨가 이 정부의 실세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 뚜렷이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은 이제 보수 세력이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제 관점은 뭔가 하면요, 저는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2로 봅니다. 노무현 정권 때 했던 걸 다시 하거나 하지 못한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했던 걸 더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노무현 정권이 뜻이 있어 임명한 최초의 여성 총리, DJ가 최초의 여성부 장관으로 했으니까 그걸 이어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또 노무현 장례식 때 조사까지 읽었는데, 또 초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데,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한다는 게 저희 해석입니다. 그래서 모해 위증 사건을 자꾸 몰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은 그냥 풀어주게 되면 박근혜 이명박과 형평성 문제가 걸리니까 모해 위증 사건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요, 보수 세력에 대해서는 추호의 연민의 정이 없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도 전혀 거기에선 냉혈한입니다. 내 편이면 무조건 살리려고, 아니면 적입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또 이번에 무슨 험담을 마구 늘어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개의치 않아요. 그러나 보수 세력이 어쨌다가 하는 건 칩니다. 이게 문정권의 특색입니다. 노무현의 원한이 이들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은 노무현이 산 문재인을 조정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명숙 살리기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으로 검찰을 윤석열로 치고 뭐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한명숙 씨 동생이 받았던 수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모해 위증 사건으로 한번 뒤집어지기만 하면은 다 뒤집을 겁니다. 작은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도 증명하기 힘든데, 뭐만 하나만 나와도 큰 사실을 덮으려고 하는 게 이 정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시무시한 정치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명숙 씨를 소재로. 한명숙 씨 개인으로 보게 되면 드라마틱한 여성이죠. 삶 자체가. 북한 출신으로 이렇게 쭉, 뭐 북한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후에 남편하고 이런 문제. 이게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깔려있는 큰 숙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죽은 노무현이 산 문재인을 움직이고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치 투쟁이, 이게 박정희 대 반박정희의 싸움이구나. 반박정희 세력들은 가끔씩은 이북하고도 뜻이 같을 수도 있구나. 이게 보일 겁니다. 한번 큰 틀에서 한번 보시고, 또 각자의 사건은 작게 보시고 대관소찰하시면서 대한민국이 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필요하시면 행동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